안녕하세요. 올해로 76살이 된 의사 국중기입니다. 4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약만으로는 건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약이 필요한 상황도 많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을 조절하는 데에는 약이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약보다 더 중요한 게 따로 있다는 걸 몸으로 느끼게 됐습니다. 바로 식단은 우리가 매일 입에 넣는 음식들입니다. 제가 이걸 확신하게 된 데에는 한 명의 환자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지금도 잊히지 않는 분입니다. 당시 나이 73 이 씨는 혈압약과 고지혈증약을 함께 복용 중이셨고 당화혈색소 수치도 6.5를 넘기며 경계선 당뇨 판정을 받으신 상태였죠. 선생님, 약은 꼬박꼬박 먹는데 왜 자꾸 몸이 붓고 피곤하고 살도 빠지질 않아요? 진료실에서 그분은 하소연하듯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진을 해보니 식습관이 문제였습니다. 아침은 건너뛰고 점심은 국물 많은 백반에 짠 반찬, 저녁은 편의점 도시락이나 배달음식, 야채나 생선은 거의 드시지 않았고 하루에 물도 한 컵밖에 안 마신다더군요. 그래서 저는 약 조절보다 먼저 식단 조절을 제안했습니다. 그분께 아주 간단한 3가지 원칙을 알려드렸습니다. 하루에 최소 2컵 이상 먹기, 일주일에 2번은 등푸른 생선 먹기, 간식은 견과류 한 줌으로 바꾸기. 그렇게 2달이 지나고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이 씨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피부는 맑아졌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무엇보다도 혈압 수치가 안정됐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당화혈색소도 6.1로 내려갔고 약 용량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웃으며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약은 그냥 먹는 건데 음식은 고르는 재미도 있고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니까 신이 나요. 이 말씀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음식이야말로 매일매일 복용하는 최고의 건강약이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어떤 음식이 실제로 노화를 늦추고 염증을 줄이며 세포를 보호해 주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항산화입니다. 노화라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 세포들이 산화되고 염증에 노출되면서 점점 기능을 잃어가는 과정입니다. 즉, 세포의 녹슬음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마치 사과를 깎아두면 갈색으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 몸의 세포도 시간이 지나면 산화되며 기능이 떨어지고 병에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결국 노화를 늦추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되는 겁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항산화 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장병, 치매, 암, 당뇨병의 발병률이 낮았고 피부와 근육의 노화 속도도 더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실제로 직접 먹고 있고 또 환자들에게도 강력히 추천해온 음식 5가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히 건강에 좋다더라 수준이 아닙니다. 모두 과학적 연구로 효과가 입증되었고 무엇보다도 시니어 분들이 쉽게 구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등푸른 생선은 염증을 다스리는 천연약. 노화를 늦추는 음식 중에서 제가 가장 먼저 추천하는 건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정어리, 참치 같은 생선들이 대표적이죠. 이런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 특히 EPA와 DHA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속 염증 반응을 조절해 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죠. 나이가 들수록 관절이 욱신거리고 혈관이 막히고 머릿속이 흐릿해지는 이유는 크게 보면 우리 몸 세포에 생기는 미세한 염증들이 조용히 쌓여가는 결과입니다. 그 염증을 줄이기 위해 우리는 보통 약을 찾지만
사실 식단만 바꿔도 놀랄 만큼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65세 여성 환자 한 분이 기억납니다. 손발이 차고 아침마다 손가락이 굳은 느낌이 든다며 진료실을 찾아오셨어요. 류마티스 관절염까지는 아니었지만 염증 수치가 다소 높았고 무릎 통증으로 자주 진통제를 복용하고 계셨죠. 식단을 살펴보니 고기는 자주 드셨지만 생선은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두세 번 기름에 튀기지 않고 된장국이나 찜, 구이 형태로 드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한 달 후 손의 뻣뻣함은 많이 줄었고 무릎 통증도 덜해졌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함이 확 줄었다는 말도 덧붙이셨습니다. 그분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저녁에 고등어구이만 먹어도 다음날 몸이 덜 무겁고 기분이 훨씬 좋아요. 이처럼 등푸른 생선은 눈에 보이지 않던 염증을 진정시켜 우리 몸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바꿔주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 가격도 저렴하고 영양 손실도 적은 조리법이 다양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귀찮거나 냄새가 걱정되신다면 전자레인지 전용 생선팩이나 생선 통조림도 활용 가능합니다. 단, 통조림은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으니 국물은 버리시고 생선살만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덧붙여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생선을 단순히 반찬이 아니라 내 몸을 살리는 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인식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식탁이 달라지고 몸이 달라지는 속도도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제가 매일 아침 먹는 열매, 블루베리입니다. 작고 파란 이 과일 속에는 상상 이상으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가 핵심인데요. 이 성분은 우리 몸속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줍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들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물질인데 과도하면 세포막과 DNA를 공격하면서 노화와 질병을 일으키는 주범이 됩니다. 흡연, 스트레스, 자외선, 과음 같은 생활 습관이 모두 활성산소를 늘리는 요인이죠. 그런데 블루베리는 이 활성산소를 마치 청소부처럼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결과 피부 노화도 늦춰지고 눈 건강도 지켜지며 무엇보다도 기억력과 인지 기능 유지에 탁월하죠. 이와 관련해 70대 남성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활동적이고 말씀이 빠른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자꾸 사람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다. 약속을 깜빡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며 걱정하며 오셨어요. 인지 기능 검사에서는 치매는 아니었지만 경도 인지 장애 초기 소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약 처방 대신 식습관과 생활 습관 개선을 우선하자고 말씀드렸고 그중 하나로 블루베리 섭취를 권했습니다. 아침마다 플레인 요거트에 블루베리 한 줌을 섞어 드시게 했고 간식으로는 냉동 블루베리를 얼려서 씹어 먹거나 건조 블루베리를 소량씩 드시도록 안내했죠. 2달 후 그분은 진료실에 활짝 웃으며 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메모도 잘하고요. 사람 얼굴이 훨씬 빨리 떠올라요. 무엇보다도 신문 글자가 더 잘 보이고 눈이 편안해졌어요.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블루베리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두뇌 건강과 세포 건강을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한다는 것을요. 가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겐 냉동 블루베리를 추천합니다. 영양소 손실이 거의 없고 계절 상관없이 구입할 수 있으며 보관도 편리합니다. 하루에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음식만 실천해도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염증이 줄고 세포가 보호되며 머릿속이 맑아지고 관절도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제 남은 3가지 음식은 우리 몸의 해독 능력, 혈관 건강, 전신 노화 방지에 큰 영향을 주는 핵심 식재료들입니다. 특히 다음에 소개할 음식은 피부와 장 건강을 동시에 챙겨주는 슈퍼푸드입니다. 제가 다음으로 꼭 추천드리고 싶은 식재료는 브로콜리입니다. 아마 어릴 적엔 이 채소의 맛을 싫어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브로콜리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됩니다. 브로콜리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간에서 해독 효소의 생성을 도와주고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브로콜리에는 식이섬유와 비타민C, 칼슘, 엽산까지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소화기 건강은 물론이고 피부 탄력과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62세 여성분이 계세요.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고 얼굴에 열이 자주 오른다고 하셨습니다. 가끔씩 이유 없이 피곤하고 무기력할 때도 많았죠. 식단을 분석해 보니 채소 섭취가 거의 없었고 대부분 가공식품 위주의 끼니로 때우고 계셨습니다. 특히 배달 음식과 인스턴트 간편식 비중이 높았는데요. 이런 식습관은 간 기능에 부담을 주고 몸속 해독 시스템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해독에 도움되는 채소들을 식단에 추가하자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도 브로콜리를 하루 반 컵씩 찌거나 데쳐서 드시라고 권유했습니다. 또한 마늘, 양파 같은 황함유 채소도 곁들여 드시게 했죠. 몇 주가 지나자 그분은 스스로 변화가 느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전엔 아무 이유 없이 피곤했는데 요즘은 몸이 가벼워지고 변비도 줄었고 피부 톤도 맑아졌어요. 몸 안의 독소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생긴 변화였습니다. 그 이후로 그분은 본인이 브로콜리 신봉자가 됐다고 말할 정도였죠. 브로콜리는 너무 오래 익히면 영양소가 손실되므로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정도 살짝 쪄서 드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된장국이나 볶음에 살짝 넣어도 좋고 드레싱 없이 그냥 삶아서 간장에 찍어 드셔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작지만 강한 식품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캐슈넛, 피스타치오 같은 견과류는 노화로 인한 혈관 손상을 막아주는 불포화지방산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심장병과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비타민 E, 셀레늄, 마그네슘이 들어있어 혈압 조절과 뇌혈류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제가 70대 남성 환자 한 분께 권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고지혈증과 고혈압 약을 동시에 드시고 계셨고 한 번은 경미한 뇌경색도 경험하신 적이 있었죠. 아침마다 피로감이 심하고 손끝 저림도 자주 느끼신다고 했습니다. 운동은 꾸준히 하고 계셨지만 식단이 너무 단조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식사 후에 견과류 한 줌을 간식으로 드시라고 했고 특히 무염 생견과류로 드시도록 강조했습니다. 그분은 꾸준히 실천하셨고 2달이 지난 뒤 손끝 저림도 줄고 오후가 되면 피곤하던 느낌이 덜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양입니다. 하루 한 줌, 약 2530지 정도면 충분합니다.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과도하게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또 꿀이나 설탕이 첨가된 제품은 피하시고 가능하면 날 것 그대로의 견과류를 선택해 주세요. 주머니에 소포장 견과류 하나씩 넣어 다니시면 간식 대용으로도 좋고 야외 활동 시에도 요긴하게 쓰입니다. 마지막 5번째 음식은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특히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이죠. 올리브유에는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몸속 염증을 줄여주는 단일불포화지방산이 주 성분입니다. 이 지방산은 혈관의 탄력을 유지시켜주고 심장과 뇌혈관의 손상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제가 외래 진료 중 만났던 66세 여성분은 피부가 거칠어지고 손톱이 잘 부러지며 머릿결도 푸석해졌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당뇨와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셨고 식습관은 지방을 거의 섭취하지 않는 저지방 식단을 고수하고 계셨죠. 그런데 문제는 좋은 지방까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매 끼니에 작은 숟가락으로 올리브유를 추가해 보시라고 조언드렸고 특히 샐러드나 나물에 생으로 뿌려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몇 주 후 그분은 눈에 띄게 달라진 피부 상태를 보여주셨고 손끝이 덜 갈라지고
아침마다 입술이 덜 텄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지방을 섭취한 것이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고 전신 염증을 조절한 결과였죠. 올리브유는 열에 약하므로 볶음이나 튀김보다는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요거트나 바나나에 살짝 뿌려도 고소하고 나물 반찬에 참기름 대신 써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5가지 음식은 제가 실제로 매일 먹고 있고 수십 년간 환자들에게도 자신 있게 권해온 식품들입니다. 약은 증상을 조절하지만 음식은 몸의 방향을 바꿉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5가지 음식을 어떻게 식단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을지, 즉 실제 식단 구성과 생활 속 루틴 예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음식 이야기를 들으셨으니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으로 넘어가야겠죠.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하루 3끼 중 어디에 뭘 넣어야 하나요? 제 환자분들 중에도 정보는 많은데 막상 뭘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식단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식단은 절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 중 한 가지씩만 바꾸는 것, 이것이 가장 강력하고 오래가는 변화입니다. 아침 식사 예시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제 아침은 단출하지만 균형 잡혀 있습니다. 플레인 요거트 1컵, 그 안에 냉동 블루베리 1줌, 무염 견과류 1줌, 삶은 달걀 1개 또는 두부구이, 그리고 따뜻한 보리차 1잔. 이 정도면 뇌와 장, 혈관, 피부에 모두 좋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많이 하시기 힘든 분들도 이 구성은 속이 편안하고 준비도 어렵지 않아요. 점심은 보통 일반식으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2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1. 단백질을 육류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생선도 꼭 포함시키기. 2. 채소 반찬 최소 2가지 이상은 함께 먹기. 예를 들어 된장국에 고등어구이, 시금치나물, 브로콜리 찜, 현미밥 반 공기 정도면 아주 이상적인 식사입니다. 혹시 생선을 구우시기 어렵다면 캔 참치기름 뺀 것, 연어캔, 생선조림 반찬 등도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브로콜리는 미리 쪄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3일은 갑니다. 전자레인지 1분이면 다시 따뜻하게 드실 수 있어요. 저녁은 가볍고 염분이 적은 식사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올리브유를 활용한 채소 반찬을 곁들이면 염증 억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추나 양배추에 올리브유 1숟갈 들깨가루 뿌린 생채, 두부구이나 삶은 달걀, 밥 대신 오트밀 죽이나 고구마 반개. 이런 식으로 구성하시면 속이 편안하면서도 영양 가득한 저녁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다니시는 74세 어르신 한 분은 이런 방식으로 식단을 조정한 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 속이 개운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배가 더부룩하지 않으니까 수면의 질도 좋아졌다는 말도 하셨고요. 그럼 여기서 자주 듣는 질문 몇 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 냄새가 싫어요. 꼭 먹어야 하나요? 생선 냄새가 힘드신 분들께는 생선기름 보충제 오메가3도 대안이 됩니다. 하지만 가공보다는 음식이 더 흡수율이 좋습니다. 된장국에 생선 토막을 넣는 방식으로 조리해 보시면 냄새가 훨씬 줄어듭니다. 견과류는 이가 안 좋아서 씹기 힘들어요. 아몬드 슬라이스, 다진 견과류 또는 무설탕 견과류 버터로 대체해 보세요. 요거트에 섞거나 죽에 얹으면 훨씬 먹기 쉽습니다. 올리브유가 너무 생소해요. 들기름으로 바꿔도 되나요? 들기름도 좋은 지방이긴 하지만 항산화 효과와 염증 억제력은 올리브유가 더 강합니다. 부담이 된다면 샐러드에 한 번씩만 써보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해요. 식단은 정답이 있는 퍼즐이 아닙니다.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실천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식단을 일주일 루틴으로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월일 식단 구성표와 함께 실제 제가 환자들에게 프린트로 주는 샘플 식단표 그대로 소개해 드릴게요.
아주 쉽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선생님, 이 5가지 음식을 일주일 동안 어떻게 나눠서 먹으면 좋을까요? 사실 저도 처음부터 식단을 완벽하게 지킨 건 아닙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진료를 하며 느낀 건 복잡한 식단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일주일 루틴을 하나 만들어 실천해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환자분들이 이 루틴 덕분에 몸의 변화를 느끼고 꾸준히 이어가고 계십니다. 제가 가장 자주 드리는 식단표 예시는 이렇습니다. 월요일에는 생선으로 시작합니다. 고등어나 꽁치처럼 구하기 쉬운 등푸른 생선을 된장국이나 생선조림으로 식탁에 올립니다. 아침은 블루베리와 견과류, 점심은 생선 중심, 저녁은 가볍게 채소 위주의 식사로 마무리합니다. 화요일은 브로콜리와 견과류 중심입니다. 아침에는 오트밀 위에 아몬드를 뿌려 먹고, 점심에는 브로콜리 데친 것을 곁들인 백반, 저녁에는 두부와 생채소에 올리브유를 뿌려 먹습니다. 수요일에는 생선을 한 번 더 넣습니다. 생선은 주 2, 3회 먹는 것이 이상적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챙겨주는 거죠. 물론 생선을 먹기 어려운 날은 연어 통조림이나 참치캔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목요일은 장해독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채소 위주로 식단을 구성합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배추김치까지 발효와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들을 섞습니다. 금요일에는 조금은 여유를 줍니다. 점심엔 외식을 하더라도 저녁만큼은 가볍고 건강하게 챙기면 됩니다. 이날은 올리브유를 활용한 샐러드나 양배추 볶음처럼 담백한 반찬을 추천드립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조금 유연하게 접근합니다. 가족과 외식을 하게 되는 날이기도 하고 생활 리듬이 평일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주말에도 한 가지는 꼭 지킵니다. 아침만큼은 항상 요거트에 블루베리, 견과류를 넣어 먹는다는 점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건강하게 여는 이 루틴이 생각보다 꽤 큰 힘이 됩니다. 이처럼 요일별로 부담 없이 구성한 루틴은 실제 환자분들에게도 효과가 좋았습니다. 식단이 어렵게 느껴질수록 지치고 포기하기 쉽기 때문에 식재료 하나하나를 정해두고 요일마다 반복해 익숙해지게 만드는 방식이 가장 오래 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식사 간격과 간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장 운동 속도가 느려지고 혈당 조절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자주 조금씩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3끼는 규칙적으로 드시되 식사 사이에 배고픔이 느껴질 경우 견과류나 삶은 계란, 바나나 반 개 정도로 소량의 건강한 간식을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 피로감이 몰려오는 시간에 간단한 간식을 챙기면 저녁 폭식을 막을 수 있고 에너지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저녁은 되도록 7시 이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화 기능이 느려지는 밤 시간에 무거운 식사를 하면 숙면에 방해가 되고 다음 날 피로가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직장이나 야근 등으로 식사 시간이 유동적인 경우엔 하루 중 한 끼만이라도 일정하게 유지해 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은 무조건 8시에 먹는다 같은 고정 루틴 하나만 있어도 몸의 리듬이 훨씬 안정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모든 식단과 루틴이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하루쯤은 외식도 괜찮고 피자나 치킨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끼니에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는 능력, 그것이 결국 건강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이제 마지막 구간만 남았습니다. 다음은 전체 정리와 함께 노화를 늦춘다는 것이 단순히 젊게 사는 것을 넘어 어떻게 삶의 질을 바꾸는지, 그리고 제가 의사로서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을 따뜻하게 담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음식, 그리고 실천 루틴과 식단 조절 팁들, 이 모든 내용은 결국 한 가지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음식은 약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약은 우리가 매일 먹는 것 안에 숨어 있다.
저는 올해로 76세입니다. 현역 의사로 일하고 있고 하루도 진료실을 비우지 않으려 합니다. 물론 몸이 예전 같지 않은 날도 있습니다. 무릎이 시큰할 때도 있고 글씨가 작게 보일 때도 있죠. 그런데요, 제 몸은 제가 매일 해온 습관에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하루만 식사가 무너지면 금방 속이 더부룩하고 며칠만 야식을 하면 관절이 다시 불편해집니다. 반대로 등푸른 생선이나 블루베리를 챙기고 견과류나 채소를 잊지 않으면 몸이 훨씬 가볍고 하루가 훨씬 또렷하게 흘러갑니다. 이런 경험을 저는 수백 명의 환자들과 나눴고 그분들의 삶이 변화하는 걸 봤습니다. 약으로는 못 바꾸던 피로감이 음식 하나 바꾸고 나서 사라졌고 혈압과 혈당이 잡히지 않던 분들이 식단을 바꾸면서 약을 줄이게 됐습니다. 물론 저는 음식만이 전부라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의학은 중요하고 약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몸이 회복하려는 힘을 주는 건 약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음식 습관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몇 끼를 먹는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1년에 1000번 넘게 하는 행동이 식사입니다. 약은 하루 한두 번이지만 밥은 매일, 매번 우리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먹는 음식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 그리고 그건 단지 건강 수치가 좋아지는 걸 넘어서 내 삶의 리듬이 바뀌고 내 기분이 바뀌고 내 표정이 달라지는 일입니다.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노화라는 말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노화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노화는 자연의 일부이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나이 들어가느냐입니다. 그 나이 듦이 아프고 불편하고 쓸쓸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차고 따뜻하게 흘러가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아침마다 블루베리를 한 줌 먹습니다. 매주 생선을 장에 가서 사오고 브로콜리를 찌는 냄새를 맡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건 단순한 루틴이 아니라 저 자신을 돌보고 제 환자들에게 떳떳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약보다 중요한 식단, 그건 단지 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을 위한 선택입니다. 내일 아침 블루베리 한 줌으로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을 더 건강하게, 더 생기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쉼표가 되었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건강하고 더 따뜻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76세 의사 콕준기이었습니다.